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9일입니다.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저도 많이 덥고 또 오늘 일이 늦게 맞춰서 이렇게 또 오늘 뉴스 브리핑을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일단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주포커스가 올린 톱 뉴스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경주시 알천홀에서 이 용적률 거래제도의 이른바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최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을 초청해서 경주시가 오늘 공무원 대상으로 초청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 용적률 거래제도는 문화재보호법 등 경주처럼 각종 규제로 이 법정 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개발권 양도제, 일본에서는 특례 용적률 적용구역 제도 등으로 이미 이렇게 도입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최미옥 전 센터장은 경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연계 사업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경주 고도보존계획, 이걸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립할 때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경주 고도보존계획 수립에 연구자로서 참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경주의 수많은 곳곳을 다 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경주 고도보존계획이라는 이런 연구 용역을 내게 됐고 그에 따라서 현재 여러 가지 월정교 복원이라든지 월성정비라든지 지금 신라환경 핵심주 보건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 역삼노도시 조성사업 등등으로 시작이 되어 왔던 것이 또 그 이전에 고도보존특별법 이거에 따라서 고도보존 육성계획 또 고도보존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고도보존지구 지정도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책임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문화재 보존에 따른 경주 시민들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해결책에 관해서 어쩌면 가장 경주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통한 전문가로도 이렇게 꼽힙니다. 이 최 센터장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 공공이 용적률을 높여서 개발 사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개발자에게 높여준 이 용적률 증가액만큼 이 문화재 보존 지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용적률을 사오도록 하는 이른바 용적률 거래제도와 또 규제받고 있는 지역의 용적률만 이 공공이 매입하는 이 용적률 매입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처럼 문화재 보존에 따른 각종 제약, 특히 용적률이 제약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용적률 거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최 센터장의 주장입니다. 이따 영상으로 특강 내용 일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신 소개 이후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4개 출자 출연기관 작년 1년 동안의 경영실적평가 27일 공개가 됐는데요. 대구에 있는 재단법인 세한경영연구원에 의뢰해서 서면심사, 현지심사 등등을 해서 경주시의 4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각 기관 경영평가는 가나, 다라, 마 5등급, 또 기관장 평가도 B, A, C, D 이렇게 S 이렇게 한 5개 단계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4개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이 많았고요. 그러나 가장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출자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 센터인데요. 이 가장 기관장 평가는 B 등급이었으나 기관 평가는 마 등급으로서 작년에도 가장 경영평가가 낮았고 올해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락 전 도의원 투입이 됐으니까 어떻게 좀 내년엔 달라질까요?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내년에 경주에서 한의학진흥원하고 전통의학산업대전 이 경주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의학진흥원하고 경주시하고 오늘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내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경주 하이코에서 전통의학산업대전 본행사도 열리고 부대행사로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또 열리는데 여기에는 국내외 한의학산업 관련 기업체, 공기관, 협회 전문가, 일반인 등 한 2만 명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의학 관련 국제 컨퍼런스, 전시, 기업 컨설팅 등등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경주시는 이 전통의학 시장이 경주 마이스 산업과 연계해서 의학산업은 의학산업대로 발전도 하고, 그래서 이 의학산업 대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시 컨벤션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경주에서 연구 개최하기로 업무 이바를 체결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연구자를 삭제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한국한의학진흥원하고 뭔가 좀 중간에 협의 과정에서 삐걱거렸던 것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너무 성급하게 홍보했는 것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네 번째, 경주 엑스포 솔고미술관 오는 31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때 매주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는데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7월달 행사에는 경주 솔고미술관 특별기획전 전통에 묻다, 여기에 연계해서 전통의 분청 사기를 토대로 현대 도예로 재구성하는 이 윤광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본 오늘 경주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야 정치권, 특히 국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법제화를 해나가야 될 텐데, 그 법제화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일을 추진할 우리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경주 포커스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 경주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경주시가 주최했던 이 용적률 거래제도에 관한 특강에 관한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미옥 전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이 오늘 경주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강은 전하경 시장이 이렇게 마련했는데요. 전하경 시장은 경주시장 선거를 준비할 때,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에 경주에 내려와서 경주의 당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경주 발전 구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썼나 하면 개발권 이양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글을 쓴 게 있습니다. 2017년 9월 2일 날 쓰는 내용인데요. 이 경주처럼 고도의 경관 보존을 위해서 고도 제한이,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 불가피한 지역의 경우에 이 보존 지역하고 개발 지역을 엄격히 구분을 하되 양 지역 간에 이 개발권 이양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도심 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개발권 이양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미국에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드러낸 용적률 거래 제도라고도 하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래서 오늘 주 시장은 오늘 특강에서 인사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역사도시 경주가 새롭게 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 제도로서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자신이 공부했던 이 개발권 이양 제도를 한국적으로 변형해서 법제화한다면 경주에도 어떤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용적률 거래 제도를 법제화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제약이 있는데, 이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겠지만 이 법제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경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 용적률 거래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강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강에서 최미옥 전 센터장은 자신이 이렇게 그동안 주장해왔던 용적률 거래 제도가 무엇인지, 우리나라 법제화 과정에서 왜 이 용적률 거래 제도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법제화가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또 이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매우 좀 쉽게도 설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강연이 오늘 경주시청 알츠놀에서 오후 3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한 2시 50분에 가서 한 3시 한 20분, 4시 한 30분까지 취재를 했는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와서 그런지 중간에 자리를 뜨는 공무원들도 많았고, 요즘 뒷자리 앉은 분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딴짓하는 분들도 많았고, 업무가 과중해서인지 어제 휴일이어서 그런지 오늘 보니까 조는 공무원들도 많더라고요. 이 용적률 거래제도와 시장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이를
이 제도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알아야 되겠다. 또 최명욱 박사의 경우에도 경주 같은 도시야말로 용적률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역설을 했는데 정작 준하기 시장이 정말 알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했던 공무원들은 사실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그렇지 않았겠지만 뭐 이렇게 졸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기도 별로 집중 안 하는 모습이 많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좀 씁쓸한 느낌. 준하기 시장과 경주시 공무원들의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먼저 고쳐야 될까요? 예. 2019년 7월 29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경주 포커스 독자 여러분, 배친 여러분, 밴더 친구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편안한 밤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특강이 그 출발점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정도 제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경주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역사문화 역량 제고를 위한 용적률 거래제 또는 양도제 하고 용적률 매입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혹시 제가 그 발표할 때 들으신 분이 계시면 역사문화자산 총량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신문 칼럼을 쓰면서 전국적으로 문화재 때문에 규제를 많이 받는 지역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역들 신도시라든가 신개발지 이런 데서는 여기서 좀 사가자 이런 것도 좀 해보자라는 걸 제가 칼럼도 썼지만 그거는 좀 영원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단계로서 이 용적률 양도제와 매입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주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도시하고 고도 얘기하는데 경주가 그 많은 역사도시 중에 하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얘기 드렸지만 많은 문화도시가 있고 그 중에 역사도시가 있고 그 중에 고도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도시가 쫓아올 수 없는 게 고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고 역사도시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도시들이 아무리 신발 벗고 쫓아올래도 쫓아올 수 없는 것이 고도입니다. 왜? 국가 통치의 흔적과 기억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궁궐이라든가 왕릉이라든가 주작도로라든가 이런 국가 통치의 기본적인 그런 흔적과 정치적,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적인 역사도시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는 우리나라 정치문화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고유성, 우리의 자부심을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곳이고 또 외국에도 그걸로 나가는 결국은 경주 같은 곳은 세계 선수권, 세계 무대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세계와 경쟁해야 되는 세계 선수권 세계 선수권 중에 한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네 축구단 같은 역사 도시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주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자부심을 갖는 만큼 또 많은 노력과 많은 인내도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상당 부분을 도시계획적 수단들 여기는 제도적 수단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역사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문화재보호법에서 아무리 문화재를 보존, 보건, 수리,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재, 역사문화 환경의 질은 천차만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부분의 제목이 역사 그래서 경주가 신라시대 때 문화유산지에 주로직 도시계획적 수단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규제를 풀어라. 우리도 아파트 짓겠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관리에 하나는 제도가 미비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제도 간의 연계성이 미흡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책이 결국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문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언론에도 종종 그 개발권 양도제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이라는 이것이 용적률 이양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동병도에 있는 걸 높이 못 짓게 하는 대신에 여기 높이 요 옆에만큼 지을 수 있는데 용도 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옆에만큼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못 짓게 하는 거를 여기다 옮겨가고 이만큼 더 높이 짓게 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그 용적 이양 제도에서 도입.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 일본의 특례 용적률, 그 적용구역 같은 이제 용적 이양제 이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합개발제도라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정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2006년도에 그래서 그건이 아닌 용적률 거래로 간다. 이제는 더 이상 개발권이란 말 쓰지 말아라. 왜? 우리가 용도지역지구제, 토지용 규제의 핵심은 용적률과 건폐율과 허용 용도를 규제하는